아무래도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안의 뒤에는 빅 모의고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나 영어는 보지 않는 직렬이기 때문에 한국사만 빅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 난이도가 제가 체감하기에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높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 자신감도 붙고 내가 공부를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바로 그 점수가 나오고 어떤 분석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틀렸구나 라는 것도 알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장에 가서도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대기를 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어떤 핸드북이나 본인이 정리한 것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정 테이프를 준비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통 시험을 볼 때 수정 테이프를 전혀 쓰지 않는 타입인데 이상하게도 이번 시험에는 수정 테이프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져가서 안 쓰는 거랑 또 없어서 안 쓰는 거랑 다르다고 가져가면은 도움이 꼭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랑 똑같이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순서 바꾸면은 저도 당황스럽고 막 땀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는 대로 그냥 습관 그대로 했어요. 아무래도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안의 뒤에는 빅 모의고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나 영어는 보지 않는 직렬이기 때문에 한국사만 빅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 난이도가 제가 체감하기에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높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 자신감도 붙고 내가 공부를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바로 그 점수가 나오고 어떤 분석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틀렸구나 라는 것도 알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풀고 마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 제 그 시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한국사에서는 시간을 이만큼 절약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20분, 20분, 20분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사는 한 10분 초반이면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조금 남는 것을 저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계를 보면서 이쯤이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4주를 시간을 줬어요.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그냥 못했어요. 아예 통으로 못했고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스터디원들은 이미 2주를 이미 연습을 하셨으니까 뭔가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면접 준비는 오래오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을 준비를 했을 때 그 김준호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도 본인의 면접에 정말 자신 있다. 나는 면접을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김준호 쌤이 진짜 잘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번 면접도 김준호 쌤한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준호 쌤이 짜주는 스터디에 들어가서 그 팀원들이랑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렇게 면접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평소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한 거라서 조금 뭐가 뭐지 이렇게 조금 헷갈렸는데 그 짜준 스터디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팀원들끼리도 좀 돈독해지고 서로 피드백도 하고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구나, 내가 어떤 말투를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스터디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는 1.5배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전북지방청은 제가 일반이 14명 뽑는데 18명을 필기 합격을 했거든요. 사전조사서는 저희가 면접을 볼 때 한
시작하기 30분 전에 시간을 줘요. 그래서 어떤 자료랑 같이 사전조사서를 쓸 수 있는 종이를 같이 주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제 30분 동안 쓰는 거예요. 우체국에 관한 문제점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말해봐라 라는 거를 이제 주제로 주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딱 그 주제를 받고 바로 생각해서 막 쓰는 거죠. 이게 문제고 개선 방안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2분 계셨어요. 네, 사전조사서를 했을 때는 제가 이걸 쓰면서도 여기서 꼬리가 잡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순번이 제일 끝이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이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하지? 계속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고 대답을 했는데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꼬리를 자꾸 물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딱히 저한테는 막 압박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막히는 질문에서는 막 대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면접이 끝나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관님도 더 안 물어보시고 그래 그럼 꼭 면접 끝나고 꼭 생각을 해봐 주시라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A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B를 대답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이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연습한 것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발표할 날 때까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합격할 것 같은데 왠지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래서 미흡을 어쨌거나 하나 받으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대답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제스처를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저도 똑같은 거를 경험했듯이 그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잘하는 건지 혹은 내가 해도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진짜 모르는 채로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런 것들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몰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우울한 거를 파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진짜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정말 공부만 하는 거 그게 좀 어렵겠지만 공부만 생각하고 난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